결과가 비슷한데. 자 보자. 6번 갈게요. 문제는 쉬우나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건 직접 연결됐을 때 주의하셔야 돼. 자, 그들의 두 번째 해. 일단 질문의 주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어떤 인지상의 발달 과정을 말하는 거야. 아이들의 인지적인 부분의 아이들의 발달 과정. 2살 때부터 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자, 그들이 2살 되는 그동안에 2살 되는 해에 아이들은 learn 뒤에는 to 부정사만 씁니다. learn 뒤에 to를 쓰시고 가운데 단수를 내려라. 네. 넘기면 있어. 넘기면 나와.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뭔가 설명이 너저분하게 많죠? 이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learn 뒤엔 to 부정사만 씁니다. 그래서 using이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은 학습하는데 바로 그 단어 늙었다는 것과 좀 어리다, 젊다라는 단어를 알게 돼요. 애들이. 그리고 이게 EBS 간혹 약간 틀린 것들이 나오거든. 저는 이게 틀렸다고 보는데 보시면 indicate 뜻이 뭐죠? indicate?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콤마 위치는 여기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게 적절해요. 이 늙었다, 젊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배우는 것은 애들이 배운다는 건 대비하를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냐? 그 아이들이 이 appropriate이라는 단어 있죠. 자, 요거 우리가 형용사로 뜻이 뭐였지? 적절한 거죠. 이게 동사로 사전 찾아보시면 무엇을 적절히 갖다 써먹다,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용하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다를 했고 그 use랑은 달라요. 얘는 그냥 뭘 갖다가 적절히 잘 끼워 맞춘 걸 말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쓰는 거. 자, 다시 아이들이 이러한 단어를 배우는 걸 학습한다는 얘기는 대디아를 나타냅니다. 바로 아이들이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age dimension은 차원이라는 뜻이죠. 나이라는 차원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여기 s를 붙여야 된다고 봐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학습한다는 건 나이라는 차원을 사용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and is로 받고 is는 항상 앞에 있는 내용, 단수를 받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게 좀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s를 안 붙이면 이 단어들을 받거든. 단어들이 대디아를 나타내지는 않거든. 애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나이라는 차원을 적절히 잘 사용한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간혹 EBS에 틀린 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근데 이게 시험에 못 낼 거야 아마. 학교 시험에 못 내. 이거 좀 애매해서 저는 S가 맞다고 봐요 일단. 자, 대시 안 되는 건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보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보자. 2살 때 이제 늙었다, 젊다라는 걸 배우는 건 애들이 나이라는 차원을 좀 사용할 줄 아는 거구나. 자, 아이들은 이러한 차원을, 나이라는 차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classify가 뭐죠? classify? 분류하다.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젊어, 저 사람은 뭐 나이가 들었어, 나보다 많어, 나보다 적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보죠. 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역적이 들어가는데 보자. abstract 뭐죠 이건? 추상적인. 반대말이 뭐더라? abstract 반대말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concrete라는 단어가 있죠. 구체적인. 안녕. 자, 추상적인 시간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늦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뭔가 앞에는 분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는 뭐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 좀 시간이 더 걸린다. 아직 안 된다. 역집에 들어가면 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읽고 설명해 볼게요. spatial이라는 단어 뭐죠? 뭐의 형용사라고? space의 형용사예요. 그죠? 공간적인 메타포라는 단어 우리 앞에서 외웠기 때문에 뜻을 안 적어놨어요. 비유, 그지? 비유나 비유법. 시간에 대한 공간적인 비유는 ubiquitous라는 단어는 처음 봤네. 어디에나 존재하느냐는 뜻이고 이 단어를 제가 언제 처음 보게 되었냐면 고딩 때 저도 못 봤고요. 제가 고딩 때 영어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도 대학생 들어서 핸드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그때 광고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났단 말이야. 어디서나 통화가 다 된다. 그때 처음 들었어. ubiquitous라고 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시간에 대한 공간적인 비유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뭐 개소리야, 그치? 일단 해석해볼게. 다시 말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하지 않고서 사용하지 않고서 그 단어들을 이 단어란 유래되는 나오는 단어들을 말하는데 시공간적인 영역으로부터 유래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에 대해 말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일단 아이들은 늙었다 젊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배운다 2살쯤 되면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이해 못한대 아이들이. 바로 추상적인 시간의 영역을 뭘 말하는 거냐 10년 뒤 혹은 3시에서 뭐 5시 사이 한 달 전 이거는 이해를 못한다. 이건 나중에 상당히 나중에 발달한대. 2살 넘어서 발전하는 개념이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공간적인 영역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야. 우리 할아버지 늙었다라고 할 때 그지? 할아버지는 지금 늙었다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죠. 그죠? 늙었다는 건 시간의 개념이죠. 그죠? 근데 애들이 늙었다 좀 아니면 젊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 공간 안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늙었다라고 할 때 할아버지가 같은 공간 안에 있지, 그지? 그죠? 반면에 누가 젊다, 삼촌은 젊다라고 할 때 할아버지랑 삼촌이 같은 방 안에 있잖아. 공간 안에 시간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시공간적인 영역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적인 영역. 2살 아이들이 뭔가 늙었다 혹은 더 어리다 젊다라는 걸 이걸 학습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뭐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지금 역적 뒤에 추상적인 시간의 영역은 훨씬 나중에 이에 대한 이해는 훨씬 나중에 발전한다며. 그게 뭐냐면 이런 거 10년 뒤 이건 같은 공간 안에 있어 없어? 없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2살짜리는 10년 뒤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살 정도 됐을 때 뭐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시간상의 개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같은 방 안에 있는 할아버지가 늙었다, 삼촌은 젊다 라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뭐는 이해할 수 없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은 오로지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해가 나중에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나이가 들어서. 그 얘기는 뭐냐? 이 2살 정도 아이는 뭐와 뭐를 구분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못해요. 시간과 공간은 함께 있는 겁니다. 2살 아이에게. 이게 지문의 거의 주제에 근접하는 거예요. 2살 아이의 인지 발달, 뭐다? 시공간을 분리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걸 분리하는 건 상당히 나중에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걸 이해한 채로 다시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죄다 빠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다시 보자. 그 아이들의 2살 정도 나이 동안에 아이들은 그 단어를 늙었다라는 단어와 어리다, 젊다라는 단어를 배우는 걸 학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배운다는 건 대디아를 나타내는데 아이들이 나이라는 차원을 적절히 잘 사용한다는 걸 나타내요. 이해할 수 있구나. 자, 아이들은 이러한 나이라는 차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시공간적인 거 말고 오로지 추상적인 시간의 영역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늦게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시간에 대한 공간적인 비유는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시간에 대한 공간적인 비유가 아까 쌤이 말한 거 뭐니? 시간에 대한 공간적인 비유는 바로 이런 것도 있죠. 이 컵은 어제 산 거다. 이거 뭐예요? 시간에 대한 공간적인 비유죠. 이 컵, 공간 들어갔죠? 어제랑 시간 들어갔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플러는 이거 찍는 거는 방금 전에 산 거다. 이 시간에 대한 공간적인 비유죠. 그걸 2개가 섞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공간적인 비유는 시공간이 합쳐진 개념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고서는 바로 시공간적인 영역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단어들. 이런 거. 이 방에 계신 할아버지는 늙었다. 뭐니 이거? 이 방이란 공간과 할아버지는 늙었다는 시간이 합쳐진 거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서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애들한테 쉬워 어려워. 졸라기 어렵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30년 더 사셨어. 애들이 이해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냥 이 할아버지가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이 피아제라는 이제 그 아동 이론의 굉장히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강조하는데 시간과 공간은 형성한다고. 자, separate 뜻이 뭐죠? 뭐뭐를 분리하다. 부정이 돼서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말이죠. 아이들은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다룰 수 없는데
시간과 공간을 분리된 영역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그냥 짬뽕돼 있다. 분리를 못한다. 인지가 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은 요 뒤에 얘가 예시를 들어요. 예시를 듣는데 차라리 들지 말 걸 그래서 예시를 졸라 어렵게 들어. 졸라 어렵게. 이러한 상황은 이 패러는 이런 게 이제 명사로 평행이라는 뜻이 있고 그 동사로 평행을 유지하다. 그래서 똑같이 가다, 유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은 유사한데 뭐와? 바로 높이와 부피의 차원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 높이와 부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프리스쿨 뜻이 뭐예요? 미취학거든. 학교 가기 전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높이와 부피는 그 분리가 되지 않는 차원이지만 그러나 분리가 자 become 나왔기 때문에 뒤에 부사 안 되고 분리가 되게 되는 때가 있는데 뭐 할 때 아이들이 학습할 때 바로 부피라는 것이 보존되는 차원이다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 그때 분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A, B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은 딱 두 개를 마주쳤어. 막대를 뭐가 더 커? 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뭐라고 대답해? 당연히 뭐가 더 크다고 대답해. 우리는 만약에 어른은 어떻게 할까? 미취학 아동이 아닌 그 이상의 나이는 뭐가 더 커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걸 똑같이 한번 대보겠지. 그치? 근데 미취학 아동은 무조건 뭐라고 한다 이거? 높이와 부피의 개념이 없어. 무조건 뭐가 크다? B가 크다요. 왜? 사실 이 부피가 가정한 거야. 각각 1의 부피를 갖고 있는 같은 거로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이제 최대한 똑같게 그리려 했는데 내가 뭐 기계가 아니니까 똑같은 막대인데 하나 높여서 하나 세워놨잖아. 그치? 사실은 두 개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죠? 같은 높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뭐야? 높이와 부피를 이해 못해. 그거보다 뭐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애들은 높이나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반면에 또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고 이게 아니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부피는 뭐가 더 커? 부피는 뭐가 더 커요? 당연히 A와 B 중에 부피는 뭐가 더 커? A가 더 크죠. 높이는 뭐가? B. 그치? 우리 구분하잖아. 근데 애들 구분이 없어. 뭐가 더 커? 그럼 무조건 뭐로? 무조건 B입니다. 애들은 무조건 B가 더 크잖아. 그치? 뭐 부피고 뭐를 따질 줄 몰라. 애들은 그냥 높이와 부피를 구분 못해. 뭐와 뭐를 떼어내지 못하는 거야. 높이와 부피를 떼어내지 못해요. 우리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정확히 하려면 부피는 A가 크고 높이는 B가 더 높고 이렇게 분리하잖아 우리는. 근데 미취학 아동은 분리가 안 돼요. 얘들은 뭐와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시를 든 건데 예시를 들지 말걸. 그지? 너무 어려워 예시가. 그죠? 이거 예시 든다고 듣는 게 존나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 상황. 자,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이해한 대로. 자, 이러한 상황은 유사한데 바로 높이와 부피의 차원과 유사합니다. 이 높이와 부피들은 마찬가지로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나중엔 분리가 되게 되는데 바로 아이들이 학습하게 될 때 부피란 건 뭐 바로 보존되는 차원이란 걸 학습하게 될 때 그때 분리가 됩니다. 부피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때는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얘나 지금 눕혀놓고 세워놨고 했지만 뭐는 똑같다. 부피는 똑같다. 부피 보존되는 거구나 이게. 잘 따져봐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학습하게 될 때는 두 개가 분리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똑같고. 자, 그래서 뒤에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공간과 시간은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의 매트릭, 측정 기준으로서 되기 시작하는데 이 측정 기준이라는 건 become 뒤에 이거 PP로 온 거예요.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사가 되어야 돼요. 점차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두 개의 분리 가능한 영역으로 분리되기, 측정 기준으로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일 예시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안 되다가 한 2살 정도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대한 글이에요. 글을 너무 어렵게 썼다. 예시를 좀 정확히 들어주든지. 자, 7번 갑시다. 7번. 자, 빈칸 문제 읽어보시면 책임감 있는 작가들은 keep an eye on이 뭐뭐에 대해서 눈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감시하다는 뜻이에요. 쭉 지켜보다, 감시하다. 자, 책임감 있는 작가들은 계속 감시하는데 그들 자신의 빈칸을 감시해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바로 그 빈칸들이겠죠. 빈칸들에 대해 되게 정직해요. 그들의 독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좀 이제 괜찮은 작가들이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조심하는 게 무엇이냐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중반 정도에서 답은 나옵니다. 자, 노메라 하우는 한 단어로 하우에버죠. 콤마가 없이 쓰인 하우에버는 뒤에 있는 뭔가를 수식을 하고 뜻이 뭐라고? 뜻이
아무리 하고 뒤에 반드시 부사기 때문에 하우가 부사기 때문에 얘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와요. 아무리 뭐뭐한 혹은 부사라면 뭐뭐하게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돼요. 자 반면에 노메로 원, 즉 whatever는 틀립니다. 얘 뜻이 뭐지? 얘는 두 가지가 돼요. 무엇을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라는 명사로 쓰이던가 아니면 어떤 이라고 명사 직해서 어떤 명사가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포인트는 요 how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는 명사 이외의 걸 수식하죠. 지금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아무리 뭔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더라도 하고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라는 부사거든. 부사를 꾸미려면 품사가 뭐가 돼야 돼요? 앞에 부사가 돼야지. 노메로 how가 돼야 돼. 아무리 열심히라고. 반면에 노메로 와서 왜 안 되냐? what은 품사가 항상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다? 여기 적은 것처럼 첫 번째 무엇이란 명사가 되던가 아니면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혹은 어떤이라는 형용사가 되던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얘는 지금 뒤에 hard라는 열심히라는 부사가 왔죠. what은 어떤 역할도 못해.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부사를 꾸밀 수도 없고 또 어쨌든 뒤에 뭔가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붙는 순간 얘는 반드시 노메로 how로 가져야 돼요. 노메로 와서 안 되고 자 아무리 열심히 당신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objective 객관적인 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선택 당신이 글을 쓸 때 내리는 모든 선택은 영향받아요. 바로 어느 extent가 뭐였지? 뭐죠? 정도. 그 앞에 to는 거의 세트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뭐에 의해서?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의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봐봐. 처음부터 조심해야 될 게 나오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바로 너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우리가 아까 빈칸으로 잡아줄 게 뭐였어요? 책임감인 작가가 감시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뭐 주관성이지 뭐. 주관성, 편견,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문장이 꽤 어렵습니다. 자, 여기가 삽입이 됐어요. 삽입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동사 하기라고 해석을 하고 이걸 가장 먼저 해줘야 돼요. 당신이 당신의 독자들에게 말하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로. 그럼 봐봐. 여기서 낼 수 있는 어법 문제는 이해를 잘 보세요. 요 what을 대수로 낼 수 있는데 틀리다. 접속사 대세 자리가 아니에요. 접속사 대시라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삽입된 걸 빼봐봐. 얘는 원래 여기 없는 거거든. 빼고 나면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요. 관계대명사 와사자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독자들에게 말하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얘도 낼 수 있죠. 진짜 주어는 요거. 그 주어는 단수기 때문에 is가 된다. is influence. 또 요 주어에 대한 동사가 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로 is influenced로 반드시 가져야 된다. ing 틀리고 to be 틀리고 또 하나 낸다면 요것도 틀리죠? 그냥 능동인 influences라고 내도 틀리죠. 주어는 뭐만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받는다라는 수동태로 가져야지. 자, 다시 보자. 아이고, 어렵다, 그지? 자, 다시 말해서 당신이 당신의 독자들에게 말하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향받아요. 때때로 자 뒤에 without your knowledge는 당신의 지식 없이보다는 당신이 아는 것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 불지불식간이라는 뜻이에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받아요. 그리고 얘는 다수이라는 뜻이고 다수의 factor 뭐더라고? 요소, 다수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니까 바이어스가 들어가죠. 감시해야 될 거. 다시 말해서 어떤 요소들이냐? 당신의 환경과 upbringing. 이게 bring up이 양육하다는 뜻이 있어요. 바꿔서 명사가 돼요. 양육 그리고 교육 같은 거 영향받고요. 또 영향 요소 또 나와요. 당신의 독자를 향한 태도에 의해 영향받고 당신의 직업상의 어떤 경력상의 목적에 의해서 당신의 그 글에 대한 야망, 욕심에 의해서 당신이 쓰고 있는 글에 대한 욕심, 야망에 의해서 영향을 죄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답으로 갈 수 있다. 바이어스, 편견을 항상 잘 감시해야 된다.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그 다음 채은이 해석을 해볼까?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그냥 해봐봐. 이러한 요소의 영향을
subtle 미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뭔가인데 어떤 너가 자, work 그냥 일을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쏘는 거 work랍니다. 당신이 노력해야 되는. 그다음 투부정사니까 적절한 걸 해볼까? 야, 위드가 있을 때 뭐뭐 동일시 된다. 없으면 뭐라 그랬니? 구별하다, 식별하다. 당신이 꼭 구별해야 되는, 혹은 확인해야 되는. 어디에서? 자신의 그래서 그지. 머스트가 나왔잖아. 100% 유지지. 여기서 문제 풀었어야지. 그리고 어디에서?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그렇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 동의어 뭐가 있어요? So as not to로 써도 되죠. 중요한 건 뭐겠니? not의 위치죠. not이 어디 있으면 틀릴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으면 틀립니다. 왜냐면 뒤에 얘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정은 항상 not을 고앞에 쓴다. to 앞에다가. 그래서 not의 위치가 이렇게 중간에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 이끌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이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글로 남을 잘못 이끌지 않기 위해서. 또 네가 남의 글을 읽고서 잘못 이끌려지지 않기 위해서 주관이 들어갔는지 잘 확인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명령문이 또 나오죠. 기억하세요. one of 뒤에 복수명사죠. 글쓰기에 있어서 글쓰기에 대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self-discovery, 자기 스스로 발견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림 해볼까? 요거 되겠네. 그 글은 어떤 글? 수업 시간에. 읽는다기보다는 쓰게 되는 글은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쓰게 되는 글 이렇게 수업 시간과 인생의 나머지 쓰는 글은 기회를 줄 것이다. 오케이. 무슨 기회? 발견하고 직면할. 그렇지. 어떻게 직면해? 정직하게. 동사를 꾸미죠? 부사절입니다. 무엇을? 너의 주관에 너의 여기서 주제. 네가 글 쓴 주제에 대한 너 자신의 관점을 발견하고 직면할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그거를 잘 감지해라. 정말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래서 답으로 가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작가들은 항상 감시하는데 편견을 감시하고 그리고 편견들에 대해서 그들의 독자에게 되게 정직합니다. 책임감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virtue가 뜻이 뭐죠? virtue? 뭐죠 이게? 미덕, 덕, 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머지는 10호.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8번은 해석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뒤에만 읽어도 답이 나오거든. 이렇게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빈칸 있고 나머지 몇 개 문장 없을 땐 뒤에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단서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흥미 혹은 관심은 동기부여 받는데 그 욕구에 의해서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 욕구가 어떤 바람, 희망 욕구가 뒤에 나오면 그걸 답으로 우리가 찝어주자. 중심적인 그 치유적인 특성이 치유해주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art therapy가 뭐죠? 요게 치료법이에요. 예술 혹은 미술 치료법의 중심이 되는 치유해주는 특성은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란 promote 증진시키는 건데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몇몇 예술가가 dandy하라고 state 말하긴 하지만 바로 예술가 본인이 반드시 혼자 남겨져야만 된다고 그들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도가 나왔죠. 올도의 권리 문장을 A라 하고 그 나머지 문장을 B라 했을 때 A 하지만 B다. 강조점은 항상 어디라고? 항상 B입니다. B의 요지가 들어갔어요. 역접이기 때문에. 역접 뒤에는 항상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간다. 일부 예술가들은 자기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 뒤에 뭐가 나와? 혼자 있는다 안 있는다?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가죠. 뭔가가 필요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술가는 대디아를 intend가 뭐더라? 의도합니다. 무엇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acknowledge가 뭐더라? 이게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뭐다? 인정하다. 어디니까 똑같다고. 그들 자신의 창의적인 작업을 인정해주기를 너무나 의도합니다. 뭐다?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인정이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거지. 가장 적절한 게 1번이죠. 인간의 접촉이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고 정말 그 얘기 좀 볼게요.
자, 예술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예술가들은 제공해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그 예술가들 본인의 독특한 반응을 제공하는데 세상에 대한 반응을 제공합니다. 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 자, 그 공동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뭐 듣는 사람이나 혹은 집단이라는 공동체는 반응합니다. 이 프로덕트는 예술가의 노력에 제품보다는 뭐가 있다고? 뜻이? 결과물이나 산물이라는 뜻이 있었죠. 이 산물이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프로덕트 말고 다른 단어로 한번 본 적 있지. 비유적 의미로 바로 child가 그죠? 아이, a child를 우리가 무언가의 산물이라고 다른 지문에서 해석했던 적이 있고, 자, 예술가의 노력의 산물에 즉 예술 작품에 반응을 하는데 시도함으로써 어템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와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그리고 comprehend는 이해하다는 동사고 이해하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그 예술가의 독특함을 이해하는 걸 시도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예술가는 만들어요. 공동체는 반응을 하고 예술가는 다시 또 만들고 공동체가 어텐드가 뭐죠? 여기서? 여러분? 참석하다 아니겠죠? 참석하다는 뒤에 어떤 참석하는 목적어가 와요. 목적어 없는 어텐드 뜻이 뭐다? 뭐요? attention 영어로 와요. attention. 주의 집중. 그게 동사가 이거죠. 뭐다? 집중하다. 집중하다. 그리고 공동체는 집중을 하죠. and so on.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동의합니까? 기타 등등. 저거 뭔가 and so forth라는 것도 똑같아요. and so forth. 그 다음에 많이 본 건 etc. 좀 찍어주고 etc. 이거 이제 영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to name a few라는 거. to name a few. to name 이름을 대보자면 a few 몇 가지 이름을 대보자면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에요. 다 동의어로 기억해두자. 자, broad sense 넓은 의미에서 예술 제작이라는 건 바로 여겨지는데 어떠하다고 이것도 보세요. 이걸 어법낸다면 이렇게 always being이 되면 ing가 되면 틀려요. 왜냐? 요 be considered로 바뀌었지만 요 수동태로 바뀌기 전에 앞에 consider라는 동사가 있었죠. consider라는 동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무것도 아니죠. 일반적인 동사죠. 그때 뒤에 동사가 뭐가 된다고? to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수동태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to가 맞다. 일반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자, 다시 예술 제작이라는 건 여겨질지도 모르는데 바로 항상 뭐라고 집단의 enterprise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기업, 사업이라는 뜻이 있었고 여기서 뭐 너무 거창하니까 그거는 작업 정도라자 집단의 작업이라고 항상 여겨집니다. 자, 이 사람이 있는데 author 뜻이 뭐죠? author, 저자. authority 뭐였지? authority는 뭐죠 이거? 권위라는 뜻이고 특히 이게 authorities라고 복수형으로 쓰이면 뜻이 뭐라고 이건? 관계 당국, 정부 부처를 말하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쪽 다 했던 단어예요. 자, 이 사람은 작가이자 예술가인데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만들어진다고. interplay 바로 상호작용. 인터액션이 똑같아요. 상호작용으로부터 뭐 사이에? 서로 다른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 서로 다른 참가자들은 make contact 접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fluence 뒤에 온 안 쓰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교환해요. 그들의 essential 본질적인 nature 뜻이 뭐다 여기서는 특성, 본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특성을 교환하고 merge라는 단어도 했어요. 뭐라고 이게? 병합하다, 합치다. 기업의 M&A 할 때 그 M이 이거죠. merger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어서 합치다. 합치고요. 그 다음에 generate 뭐더라고요? 뭐뭐를 생성하다. 새로운 형태를 생성함으로써 서로 간에 다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예술을 만들어내는 건 자기를 transcendence 요게 don't가 요게 transcendence가 되면 명사가 됐고 명사로 나온 게 다른 지문에서 단어가 주어진 채로 나온 적이 있어요. 초월하는 거를 나오고 transcend가 동사로 초월하다. 단어 없죠? 외우셔야 돼. 초월하는 transcendent. 자기를 초월하는 과정입니다. 예술을 만들어내는 건. 자, 유리마 majority 단순히 복순이? 그렇지.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방대한 대다수의 복수기 때문에 아가 됩니다. 방대한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매우 흥미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법낸다면 ing가 되면 틀리죠. 흥미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술가들은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 그 상호작, 그 반응들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 그 반응이란 바로 그들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inspire, 영감을 주는 그 반응에 흥미를 느끼는 게 맞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 이어지죠. 뭐다? 예술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반응을 해주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 바람이 있다. 나머지는 자, artistic, dominate 뜻이 뭐였죠? dominate, 뭐정이? 무엇을 지배하다, 어디 지배적으로 주를 이루다 이런 뜻이었고, 지배적인 공동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접촉 혹은 사람들의 인정, 관심 이런 게 들어가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